이번에 강의하게 될 제42강에서는 바로 연나라의 멸망에 관한 평을 사마원공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이와 같이 사마원공의 사평에 관하여 살펴보고 여기에 보완할 부분이 있다면 조금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 원문을 보면서 사마원공이 말하고자 하는 논평은 무엇인가, 이 점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사마원공은 연나라의 이러한 멸망의 일을 보면서 세 가지 점에 주목하고 3단락으로 문장을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가 필부지로는 도원속하라. 바로 연나라 태자단의 그 필부와 같은 나를 무례하게 대했다라는 그런 작은 화를 참지 못하는 이 노여움이 결국은 온수를 불러들이게 되고 도원하고 화를 불러들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성일조집은 하루아침에 하루 아침거리의 작은 분을 참지 못해가지고 큰 일을 야기시키는 데 대한 이런 문제점. 두 번째, 그러면 정말로 성질이 나면 바로 이러한 온수를 어떻게 갚아야 할 것인가? 바로 충동적으로 자객을 보내야 할 것인가? 아니면 좋은 정치를 해야 할 것인가? 바로 이 점에 대하여 전혀 생각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선정은 하지 않고 정모사연이라 여기에서 해야 할 일은 연나라의 선정을 베풀어야 할 것인데, 연나라의 선정을 통해서 국력을 증강하는 것이 진시황과 대항하는 일임에도 정모라고 하는 것은 마치 그 적들이나 하는 자객류를 가지고 사형, 자기 마음껏 성질대로 해버리는 거. 이게 애들도 아니고 바로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형가도 바로 회사라는 건 뭐냐면, 연나라 태자단이 형가한테 나한테 잘해줬으니까 그 은덕을 갚기 위하여 칼을 가지고 간다. 자기의 그 비수 하나로 연나라를 강하게 하겠다. 이건 형가도 어리석은 짓이에요. 정말로 큰 대접을 받았다면 형가 역시도 천박한 생각을 할 게 아니라 깊은 생각을 가지고 연나라를 위하여 좋은 일을 도모해야지, 비수 하나를 들고서 연나라를 강의하겠다라는 그 어리석고도 무모한 짓, 이것은 도저히 높은 평가를 할 수 없다라는 것이 사마원공의 기본적인 3대 요소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측면에서 사마원공은 이 사평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필부의 노여움으로 온한을 불러들이고 화를 불러들이는 일. 자, 온공할 연단이 불성일조집은하여 연나라 태자단이 하루아침에 화를 참지 못해가지고 진시황이 나를 무례하게 대했다. 죽인 것도 아니고 그 화를 참지 못해가지고 이범 호랑지진하여 범과 승랑이와 같은 진나라에게 대들어가지고 격려 천모로 그 경박한 생각과 그 얕은 그런 생각으로 돈속하여 화를 도전하고 바로 온한을 불러들이고 화를 불러들이면서, 연나라는 어느 나라냐면 소공의 후예예요. 바로 이 소공의 사당으로 하여금 불사홀저하니 제사드리지 못하고 갑자기 끊겨버리니 이 소리예요. 이 홀저라는 것은 호련히 망냐라 이 말을 말해요. 갑자기 사라져버렸다고.
제사를 못 지나게 되는 꼴이 갑자기 당해버렸으니 죄 숙제언고 연나라 태자단은 한마디로 연나라 시조의 제사를 끊어버린 온흉으로 이건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사람이다. 딱 거기서부터 몰아붙인 거예요. 사마운공이. 자기의 선조의 위협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일신의 기분 나쁜 것을 가지고 자신의 시조의 제사를 끝맺혀버렸다. 마무리 지어버렸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논자가 호위지현이라니 논한 사람들은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갈지자 연나라 태자단은 참 대단하다고 훌륭하다고 이렇게 평가한 사람도 있으니 기불을 가져야 어찌 이것이 잘못된 평가가 아니겠느냐라고 말한 것입니다. 자, 정말로 화가 나고 보복하고 싶으면 어떤 일을 했어야 할까? 부위 국가자는 나라를 통치하는 사람이라 하는 것은 화를 내지 말고 임관이지하고 관료들을 임명할 때 인재들로 채워놓고 입정이래하고 정치를 세우되 예로서 하고 회민이인하고 백성을 품어주되 인으로서 하고 교린이신이라 이웃나라와의 외교는 믿음으로 해야 되는 것이다. 시의로 이렇게 하면 임관이제가 되니까 관득기인이 나온 것이에요. 벼슬마다 그 인재를 얻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자 입정이래가 되니까 하는 정치마다 그 절도를 얻게 되고 백성을 인으로 품어줬기 때문에 아래의 백성들은 위의 임금의 덕을 품고서 배반하지 않고 자 외교는 믿음으로 했기 때문에 살인이 사방의 이웃 국가들이 친기의하나니 그 의리로서 친이한다라고. 이것이 바로 부여시면 이러한 인재와 예와 인과 신 이 네 가지의 선정, 훌륭한 선정을 하면 국가는 아니여 반석하고 나라는 반석처럼 편안해질 것이고 시여 염하야 불꽃처럼 성대하게 일어나서 촉지자쇠하고 바로 이런 나라에 덤벼들었다 하면 마치 부서질 것이고 촉지자 거기에 닿기만 해도 부서질 것이고 범지자 초하나니 바로 여기에 촉지자최는 어디에 붙였느냐 반석처럼 단단하기 때문에 반석에 부딪히기만 하면 모두 다 깨질 것이고 불꽃처럼 성하다 하니까 범지자 초를 갖다 붙인 거예요. 그에게 대든 자 그 불길에 모두 불타버릴 거라고. 그렇다면 수유 강포지국이나 아무리 강하고 포악한 진나라가 있다 한들 상하조계절이 오히려 어찌 좋기 그까지 진시황 하나가 겁이 날 거 있냐고. 바로 이렇게 했어야지 연나라 태자단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이 석차부리하고 연단은 태자단은 이러한 네 가지 훌륭한 정치는 놓아두고 하지 않았고 고이 만성지국으로 연나라 만성의 나라로서 한다는 짓거리가 결필부지 노하고 필부의 노여움으로 결정을 지었고 영 도적지 모라가 도적처럼 저격하려는 그런 꾀를 풀었다가 공타 신욕하고 그 일은 이루어지지도 못하고 결국 그 자신은 모가지가 잘려나가고 뿐만 아니라 사직위원이 연나라 사직은 유허지가 돼버렸으니 불역비지야 이 또한 슬픈 일이 아니냐. 바로 연나라 태자단에 한 번 그 화를 참지 못한 것이 이 지경까지
불러들였다라고 사마원공이 간파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점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현가가 그런 사적인 은혜를 마음속에 품어가지고 비수들고 연나라를 강하게 하려는 이 계책이 뭐냐,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북이 설행, 포복이 비공냐며 신하의 입장에서 지금 말한 것이에요. 그 신하라 하는 것이 무릎으로 불불불불 기가고 엎드려가지고 몸도 일으키지 않고 몸을 굽실거리는 거, 그걸 포복으로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이 납작 엎드려가지고 위에 사람을 섬기는 거, 그걸 공손함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건 비굴함이에요. 그리고 복원중락이 빚이냐며 중복하여 말하고 중복하여 허락하는 것이 이것은 신용이 아닌 것이다. 편언이 절제. 말 반토막 말로도 모든 일이 결단난 것이지 예예 그러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몇 번 반복한 그런 바로 허락이 그건 신용이 아닌 것이다. 복원이라고 하는 것은 언필신이 가보자며 말을 반드시 딱 하면 하겠다라는 그 믿음으로써 가히 실천할 수 있는 것. 중락이라는 것은 거듭거듭 해가지고 그저 예예란 말을 한 번 했으면 됐지. 바로 그러한 것들은 믿음이 아니며, 그리고 미금 산옥이 비해야오, 돈을 황금을 마치 죽쓰듯이, 미음이란 게 우리말로 하면 죽쓰듯이에요. 황금을 죽쓰듯이 뿌려대고 구슬을 주옥을 모래알처럼 흩어서 주는 그것이 이게 은혜가 아닌 것이다. 그리고 문경결복이 자신의 목을 찌르고, 자신의 이 결복이란 말은 요즘 말로 하면 활복이에요. 자신의 배를 칼로 긋는다라는 거, 이게 용맹스러운 것이 아닌 것이다. 지금 이러한 것들은 요직한데 요컨대 우리는 가장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생각하는 것이 온대해야 되고 움직이는 일이 의리로 해야 돼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는 바는 온대하지 못해버리고 움직이는 일은 의롭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 바로 이 현가를 두고 한 소리예요. 현가가 그야말로 많은 대접을 받았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한 보답을 할 적에는 온대한 생각으로 보답해야 되고 의로운 행동으로 보답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못한다면 그것은 어떤 유가 되느냐? 기초 백공성지유헌저, 그것은 초나라 백공성과 같이 일종의 막무가내로 반드시 온수를 갚겠다라는 이런 천박한 자객류나 협객에 지나지 않는 것이에요. 이 백봉승이라는 사람이 자기 아버지 온수를 갚기 위하여 그 부운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했느냐? 그 숙부가 죽는 화근까지도 미치게 됐다. 이 일은 좌전해 보인다. 바로 이것이 뭔 꼴이냐? 온수 갚으려다가 오히려 자기 집안을 망하게 만든 초나라 백봉승의 한 짓이나 현가가 깊은 생각 없이 의롭지 못한 행동으로 자신도 죽고 연나라 태자 단도 죽이고 연나라까지 멸망시킨다라는 것. 현가도 잘못했다 이 소리예요. 자, 현가가 회기 환양지사야 그 태자가, 환양이란 말은 요즘 우리말로 하면 길러줬다는 보살펴주다. 태자단이 보살펴준
그런 사적인 은혜를 품고서 간직하고서 불고칠족하고 형가의 자신의 일족은 돌아보지 않고라고 하는 거예요. 형가가 해체이순 사지가 찢겨서 거리를 바로 순시했을 때 형가의 일가들은 어땠을까? 역사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형가의 7족이 몰살당했을 것이에요. 이건. 그건 당연지사예요. 그런 짓을 했고 여기 척팔비수로 척팔비수 한자 8치 된 비수 조그만한 걸 가지고 강연히 약진하니 연나라를 강하게 하고 진나라를 약하게 하려고 하니 불여구호와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 아니겠느냐. 바로 우리는 여기에서 형가나 연나라 태자 단에 관하여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성질 난대로 산다면 그 무엇을 못할 짓이 없는 것입니다. 특히나 요즘 젊은 사람들이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자기 성질껏 마음대로 해버린 것이 마치 멋처럼 보이는데 그 사람들 생각대로 하나의 멋이 그 사람의 인생을 얼마나게 멋이 아닌 불행의 구렁텅이로 몰게 된다는 현실적 생각을 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가 역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의리라고 하는 것은 옳은 일에 따라서 우리가 보답하는 것이지 이덕보덕이라는 개념으로 내가 덕을 받았으니까 당연히 덕으로 보답함으로 내 목숨까지 바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정상적인 세계가 아니라 좋지 못한 주먹의 세계나 뒷골목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이지 그러한 가치관으로 자신의 노여움을 호기롭게 풀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특히나 가지는 것이 많은 사람일수록 성질을 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가지는 것이 많은 사람은 한번 성질로서 잃은 게 많다라는 점을 항상 눈여겨둬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어떻게 됐느냐. 이제 다시 육국이 각자 도생을 한 바람에 진나라에서는 얼씨구나 하고 모든 제후들을 멸망시켜버린 거예요. 이게 초에 제사 근하고 애당초에 제나라가 진나라 섬기기를 아주 조심스럽게 섬기고 여호 제후신하며 제후로 더불어 믿음을 가지고 제역 동변해상이라 제나라 또한 동변해상에 있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워낙 진나라는 서쪽이라면 가장 동쪽 끝에 있는 나라가 제나라예요. 이 말은 진나라와 가장 멀리 있는 나라예요. 가장 멀리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가장 늦게 정복당한 것이에요. 지정학적으로. 그래서 진이 일야에 진이 밤낮으로 삼진 조이한을 공격했을 적에 연초 5국이 각자 국안이 각기 스스로 자기 나라만을 챙긴 거예요. 각자 국이란 말은 뭐냐면 각자 도생을 했다 이 소리예요. 연합을 해서 합종을 한 게 아니고 바로 이렇게 각자 도생을 한 바람에 이것 때문에 제나라 왕 건이 이 40여 년에 40여 년 동안 왕위에 섰을 때 불수병이에요. 한 번도 진나라에 침략을 당해본 적이 없어요. 이것이 진나라의 멸망을 재촉한 거예요. 제나라가 진나라의 공격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안이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제나라는 결국 망해버린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뒤에 제나라 재상이라든지 제나라의 빈객들이 신하들이 다 수진 간금하야 진나라의 간금을 받은 사람이 많았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진나라의 공작금을 받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것들이 전부 다 진나라의 공작금을 받았기 때문에 고낭조진하고 제나라 왕에게 권해서 진나라로 조회갑시다라고, 우리가 굴복합시다라고 권했고, 불수 공전지비하고 공격과 전쟁에 대한 대비를 미리 닦아놓은 적이 없어요. 쉽게 말하면 전쟁 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안으로 일이 썩어버리고 바깥으로는 불조 오국 공진하니, 오국이 바로 진나라를 공격했을 때도 도운 적이 없어요. 제나라는. 그러니 진은 이고로 진이 이것 때문에 특멸오국하다. 오국을 멸망시킬 수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오국이 멸망되니까 제나라만 남느냐. 이건 어리석은 방법이에요. 자, 쌍호씨가 말하기를 육국지멸의 유제 최후라, 육국이 멸망하는 그 과정을 놓고 가만히 살펴보면 제나라같이 멍청한 나라가 없었다 이 소리예요. 제나라가 가장 멍청이었다. 그게 뭐냐? 프로 간인 빈객지수 간금하고 간신들과 빈객들이 공작금을 받아가지고 받은 줄을 프로 그런 사실을 알지 못하고 청곤조진하야 진나라에 조회합시다, 굴복합시다, 권하는 신하들 말을 따르게 된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불수 공전지비하고 전쟁에 대한 대비는 닥지 않고 오국이 진나라 공격했을 때도 그때 쏙 진나라만 빠져요. 이게. 그래서 진은 이 때문에 오국을 멸망시킬 수 있었으니 이것은 이 사실을 모르는 것이다. 오국멸이면 다섯 제후가 멸망하면 제기 독존화, 제나라만 그 능히 홀로 남아있을 수 있을까? 남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것이다. 이게. 그래서 태왕분이 조립해 왕분, 진나라 장수 왕분이 갑자기 제나라를 쳐들어왔을 적에 미쳐서 민막간격이로되 백성들은 감히 막을 격 진나라 병사를 막지 못하고 있는 처지인데도 제나라 왕은 또 뭔 바보짓을 또다시 하느냐. 유신 500리지 약봉하여 오히려 500리 땅을 봉해주겠다라는 약속을 믿은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약속은커녕 500리 땅을 주기는커녕 괜히 아산이 결국은 굶어서 죽게 돼요. 이게. 소냐 백야지 가면 어디서 굶어 죽었냐면 소나무, 잣나무 산속에서 굶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이 노래를 불렀어요. 소냐 백야라고. 소나무여 잣나무여. 그 소냐 백야의 노래를 가만히 살펴보면 지금의 가히 오음이 아니라 오늘날까지도 가히 정말 목이 메일 정도로 슬픈 일이라고. 나라의 임금이 이렇게 멍청할 수가 세상에 있냐고. 바로 이것이 문장 구조로 보면 돼요. 제나라의 가장 멍청한 그 짓거리는 어디로 결론이 나느냐. 후세 사람으로 하여금 정말 오열하게, 정말 제나라의 멍청한 짓을 보고 있으면 저속한 말로 복창이 터진다 이 소리예요. 이게 임금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멍청할 수가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바로 제나라의 멸망, 진나라가 강해서가 아니라 제나라의 그 멍청한 머리가
한 국가를 통치하는 그 멍청한 머리가 제 나라의 멸망을 가져왔다라는 점에서 본다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도 정말 멍청한 대통령이라는 것은 존재하면 안 된다라는 사실을 제 나라 역사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